셀트리온 금요일 플러스 0.29% 상승, 제약은 플러스 0.79%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거래량은 부진한 가운데 외국인들은 149억의 매도, 기관들은 55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공매도는 429주가 나왔고요. 자사주는 18,581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십자 모양의 양봉을 보이면서 하락세가 어느 정도는 저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직전 저점인 5월 말 저점을 깨고 내려왔고요. 4월 저점인 16만 9,700원대, 이 저점대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초 1월 2일 날 24만 1000원대의 장중 고점을 찍은 이후에 6월 28일 금요일 상반기 마지막 날은 17만 4,300원을 기록을 하면서 올 상반기는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마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7월 1일부터 하반기에는 괜찮을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상반기에는 주가는 부진했지만 어쨌든 합병이 성공을 하면서 회사의 영업적인 측면은 안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합병에 따라서 회계적인 측면에서 마이너스 요인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요. 이러한 부분들도 하반기가 되면서 하나씩 해소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수급의 움직임이 주가를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반기 동안에 수급 상황들을 정리를 해보고 하반기에는 수급 상황들이 좋은 쪽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사주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해서 2주 동안 진행된 자사주는 현재 16만 7,669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전체 신고 물량의 40.82% 밖에 못 산 것이죠. 자사주 매입 속도가 조금 늦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자사주 매입은 빨리 좀 끝내주는 것이 주가 움직임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올해 상반기 동안의 투자자별 매매 추이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아래 부분은 주가의 움직임인데요. 주가가 연초에 고점을 찍고 하락세, 그리고 계속적인 박스권의 움직임이 5개월 이상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루하고 힘든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요, 외국인들, 요 빨간색이 외국인들이 되겠는데요. 외국인들은 올 상반기에 360만 주대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추세적으로도 매도였고, 특히 5월부터 매도 강도가 강해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테마색으로 추정되는 UBS 창구에서 집중적으로 계속 나왔던 것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고, 또한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자사주 매입과 더불어서 외국인들은 매도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6개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가 360만 주대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요 가운데는 지난 3월 달에 진행이 되었던 테마색의 블록딜 매도가 167만 주가 포함이 된 것이죠. 이것을 제외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준 것은 200만 주대의 외국인 매도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147만 주대의 매도를 보였다, 이렇게 보는데, 개인 투자가들은요 6월부터는 방향을 매수 쪽으로 틀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 기관 투자가들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요, 초록색이죠. 기관 투자가들 전체적으로 230만 주대의 매수 우위였는데 연기금의 매수가 235만 주대니까 기관의 매수는 연기금이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반기 매매의 특징은요, 외국인들 매도와 연기금의 매수다. 연기금, 특히 국민연금의 케이스를 보시면요, 합병 이전에 주식을 팔았다가 합병 이후 올해 들어서는 꾸준히 셀트리온을 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외국인들은 테마색의 블록딜이 있었다는 측면을 감안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합병 이후 외국인들은 방향을 매도 쪽으로 계속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요, 합병에 따라서 과거 헬스케어를 가지고 있던 지분, 이런 것이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지분율이 증가하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는 외국인들, 그 다음에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외국인들, 이게 두 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의 경우는 장기 펀드들 개념에서는 합병에 따라서 지분율이 증가하는 상황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테마색의 블록딜을 제외하면 요 밑에 360만 주대가 아니고 요 위에 200만 주대로
이 라인이 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외국인을 우리가 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크게 봤을 때는요,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장기적인 성격의 자금들, 그리고 단기적인 자금들,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으로 구분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나는 패시브 자금이야, 나는 액티브 자금이야, 이렇게 이름표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상반기의 셀트리온에 대한 매도가 단기적인 성격의 액티브 자금의 매도가 집중적이었다면 큰 흐름의 추세적인 매매보다는요, 단기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 쪽에서의 패시브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에 따라서 주가가 큰 추세가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상반기에 외국인들 매도가 많긴 했지만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오르지는 못했지만요, 그렇다 해서 추세를 이탈하면서 하향 추세로 가는 것은 아니었죠. 그렇다면 단기적인 성격의 외국인들, 액티브 자금들이 샀다 팔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은요, 최근 발표된 셀트리온의 ESG 리포트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주주 구성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외국인들 쪽에서 아이온 인베스트먼트, 물론 기준일이 작년 12월 말이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지만 올 상반기에 167만 주가 IMM 자산 쪽으로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고수만큼 지분율이 주식수가 줄어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블랙락이죠. 세계적인 펀드인데요. 이 블랙락은 장기적인 성격이죠. 패시브 자금으로서 덩치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셀트리온에 대해서 2.5%의 지분율 550만 주를 작년 말에 가지고 있는데, 올 상반기까지는 요 블랙락의 움직임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부분을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는 요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회사 측에서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블랙락이 상반기에 팔았을 것이냐, 첫 번째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블랙락의 매도가 많았다면 아마 박스권을 하향 이탈하는 주가 움직임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추정입니다. 이것은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한 가지 힌트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외국인들의 지분율 추이를 살펴보면서 힌트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올 상반기에 외국인들 지분율의 변화를 보시면요, 1월 2일에는요 20.63%의 외국인 지분율이었죠. 합병에 따라서 지분율이 22.65%까지 올라갑니다. 그 이후 5월 8일날 24.17%까지 최고치 지분율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지만 5월, 6월 외국인들 매도가 이어지면서 지분율도 다시 하락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병 때문에 자동으로 지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장기적인 블랙락 등 패시브 자금들이 합병에 따라서 지분율이 높아진 상태인데, 이 라인보다 지분율이 더 낮게 내려간다면 패시브 자금의 매도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합병 이후의 지분율은 지키고 있다는 상황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반기에 외국인들의 움직임과 함께 지분율 추이를 보면서 만약에 22.6% 이 선, 이 라인 이하로 외국인 지분율이 내려가 준다면 추세적으로 주가가 안 좋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분율이 이 라인선 위에서 움직여 준다면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 움직임과 함께 살펴보게 되면요, 박스권을 이탈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방향이 하향으로 가고, 또한 앞에서 봤던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22.60%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에 나오면은 패시브 자금 쪽에서 매도일 가능성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당분간 박스권 움직임이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추세를 이탈하면서 패시브 자금들이 매도로 나올 그 가능성들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패시브 자금들의 움직임은 바로 펀더멘탈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합병 이후 펀더멘탈 실적 측면에서 현재 주가 수준을 봤을 때는 패시브 자금 입장에서는 매도에 나설 이유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패시브 자금이 오히려 매수로 들어오면서 주가를 견인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하반기에
두 가지 측면이죠. 첫 번째로는 펀더멘탈 실적인데요. 그와 관련돼서 진펜트라죠. 진펜트라가 7월 초에 두 번째 PBM 등재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진펜트라의 실적이 가시화가 돼주면서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매출액 3조 5천억대 적정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터닝 포인트를 그 시점을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들은요. 셀트리온의 합병 부분이죠. 제약과의 합병 요 부분인데 물론 큰 스케줄을 봤을 때는 합병을 하면서 그리고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 이러한 과정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의 주가를 봤을 때는 셀트리온 주주들의 반대가 많다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합병을 추진을 했을 때는 합병이 실패가 될 가능성이죠. 실패가 돼버리면 오히려 주가에는 악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외국인 쪽의 패시브 자금 입장에서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사 측에서도 이 부분들을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회사에서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분간은 합병을 유보하겠다, 미루겠다 이런 어떤 분명한 이야기가 있어야만 불확실성의 제거 측면에서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펀더멘탈 측면에서의 실제적인 수치가 가시화되는 시점, 그리고 제약과의 합병에 대한 확실한 회사 측의 입장 표명, 이런 부분들이 현 상황에서는 외국인들 쪽의 움직임을 유발할 수 있는 핵심 두 가지 모멘텀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단기적인 현재 측면에서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연기금의 움직임이 중요한데요. 지난주 연속적으로 매도하던 연기금이 금요일 날은 매수로 방향을 좀 바꾸었다는 측면이죠. 박스권 저점을 지켜낼 가능성,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월요일날 회사 측에서 공시 그리고 보도 자료를 내겠습니다만요. 유럽 시간으로 27일날 셀트리온의 스테키마가 좋은 소식이 날아왔죠. 좀 더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스테키마, 셀트리온의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의 이름이죠. 스테키마가 6월 27일 유럽의 CHMP에서 판매 허가에 대해서 승인 권고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한두 달, 늦어도 두 달이죠. 내에 스테키마는 유럽에서 판매 승인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하반기에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측면이죠. 펀더멘탈 측면에서 특히 진펜트라 부분, 제약과의 합병 관련된 회사의 입장, 이런 부분들이 둘 다 가시화돼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어쨌든 6월달도 양봉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점대는 지켰다는 측면이죠. 7월달에도 중순까지는 박스권의 등락의 연장선상, 그러나 7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는 어쨌든 7월달에는 양봉이 나오기를 우리는 기대를 해보면서 기다려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